정부는 다시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내기 위한 특별 조직을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는데 어제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람도 있겠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경향신문 두 개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내란 청산의 칼날, 이번엔 공무원을 향한다. 라는 조선일보 제목. 자, 49곳 중앙부처 75만 명이 대상입니다. TF 조사에서 계엄 가담자 문책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특검 만료 앞두고 내란 필벌 의지를 지금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이런 제목도 담겼습니다. 자, 군, 검, 경을 포함한 지금 여러 기관들이 49개나 되는 기관들이 그리고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일이 내란 청산 칼날을 들이대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물갈이, 내년 2월에 인사 앞두고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들 솎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 아니냐, 이런 걱정과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얘기하고 그걸 바로 승인한 이 과정, 이 모습, 김 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계속했던 것이 적폐청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새로 내란몰이로 과거 적폐청산 논란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온갖 수사를 계속 반복하고 뭐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어넣어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수사를 강압적으로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사실 그것을 계엄령 선포가 과연 내란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네. 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것이 내란이라는 전제 지금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계엄령 선포 과정은 지극히 짧은 시간 내에 네. 지극히 한정된 인력들이 이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그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하면서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전 공무원 중에서 극히 일부가 개입되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아마 많은 군인들조차 이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 그 출동했을 정도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했겠습니까? 저는 이 과연 그 내란몰이가 성공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3대 특검이라는 것을 3개나 출범시켜서 수사를 해서 내란몰이 수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아예 좀 타깃을 돌려서 과거에 적폐몰이를 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이제 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적폐몰이 할 때는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공공기관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정도로 또 이 내란몰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반대자를 탄압하고 압박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특별 조직, 이 TF의 이름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입니다. 화면 보시죠.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49개 중앙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통령 직속 기관은 제외가 됩니다.
군, 그리고 검찰, 경찰, 법무부 행안부 총리실 등등등 12곳을 집중적으로 아마 점검할 것으로 보여지고 부처별로 한 10명 이상 정도, 10명씩 TF를 구성원들을 꾸릴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약 500명이 투입되는 굉장히 메머드급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계엄 동조자로 의심되는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솎아낼까?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별 신문, 서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PC 조사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계엄 선포 전 6개월, 계엄 선포 후 4개월, 총 10달의 지난 과정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제출도 유도하겠다. 그냥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불응 시에는 대기 발령, 직위 해제 검토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출하지 않을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을 내란 청산으로 이름만 바꿨다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입니까?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문석 의원, 최윤석 의원, 내란 특검 동력 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란 청산 프레임 꺼내들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꼼수다라고 지적했고 곽규택 의원도 항소 포기 사태의 여론 물타기다라는 지적. 나경원 의원은 실상은 정권 충성하지 않는 이 공직자 숙청하기 위한 완장질 TF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윤정근 의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번 좀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네. 한다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묵인하고 용인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야권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당연한 사항이죠. 없는데 뭐 억지로 찾아내서 뭘 할 것처럼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꾸 저 야권에서 뭐 내란몰이 내란 타령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한번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을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나가서 국민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지금 내란이 완전히 청산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더 내란 극복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극복하지 못했다. 우리 정치권이 전 사회적으로.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의 많은 의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이것을 뭐 여권이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지방선거에 뭘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리고 공직자 숙청하고 이런 좀 뭐 살벌한 단어들을 막 나오는데 네. 우리 역사를 쭉 보세요. 공직자 숙청하고 이런 거는 다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이지 검찰 숙청하고 뭐 공직자 숙청하고 이런 것을 민주정부라고 하는 소위 이런 정부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뭐 법에 어긋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마치 지금의 정부에서 할 것처럼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떤 국민들이 지금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언급을 오히려 할 수가 가보세요. 없어서 전부 그러는데. 내란몰이나 하고 있고 허구한 날 내란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하죠. 서로 보는 국민이 다른 것 그걸 같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국민들이 그러는지 근거도 못 대면서 그냥 아직도 국민들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왜 못 그거는 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허위선전이죠.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만 좀 보태겠습니다.
공직자 숙청은 주로 보수 정권에서 이런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도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우리 적폐청산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저는 지금 저 화면을 보고 김민석 총리가 쿵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짝, 마치 쿵짝 듀엣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미리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저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독자 특검한테만 맡기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뭔가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글쎄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콩이병 생각이 나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프랑스는 또 어떻습니까? 공포정체 하면은 대명사로 로베스피에르가 생각나지요. 단두대 처형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뭐 상상의 그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렇게 시작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피바람을 불릴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 이유는 뻔합니다. 자기 사람 공직 자리에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는 속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람으로 오고 칭해는 사람들을 아마 이번에 수백 명 드러내고 그 자리에 대선 공신들 아직도 줄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하나씩 줄 목적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고 안 내면은 불이익을 준다? 이건 뭡니까? 강제적인 자발성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공감을 하죠. 저는 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짧게만 붙이면 네. 독재국가로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잖아요. 그 의도가 대통령의 그냥 포고령 선언문에서 그냥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협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 가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온적으로 가담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막 인사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공직자들의 생각들은 아, 저 사람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승진을 하지? 네. 공직사회에 주는 여파가 오히려 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이것을 생사람을 잡는 용도로 활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반동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기준을 객관화해가지고 명확하게 그리고 시점도 2월 네. 말까지로 딱 정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정부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